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댓글에 훨씬 더 강한 억구의 어떤 댓글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29명인데 기어이 30명을 채웠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의 어떤 그 탄핵 발의한 것은 거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22차례의 어떤 그 탄핵 소추 발의가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민주당 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0번째 이제 체험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 그 탄핵의 기네스북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정당할까? 그럼 과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인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했던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5가지 사유도 그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이 과연 150석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200석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쟁점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이후에 어떤 걸 하면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상대방이 지금 그런 숫자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발의를 해서 주말 동안 뭐 본회의에 의결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논란을 일부러 키우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봤을 때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총으로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된 뒤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이야기 듣고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실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 수사에 관한 기밀일 텐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외부의 언론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수사나 어떻게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실체 진실 발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체 진실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이번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뭐 부인이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 무렵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공보에 관한 규정이 수사의 공정한 보도에 관한 규정인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실제로 그 수사 보도 금지에 관한 규정이란 제목 상당히 권위주의적 제목으로 바꾸면서 실제로 포토라인 같은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사실을 외부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언급 자체에 관한 것이 언론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김건희 여사 목소리로 나온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이
본인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되는 그 경호를 맡고 있는 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 녹취록이 나왔는데 마치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 자체가 팩트에 맞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전문 증거의 법칙이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Hearsay evidence is no evidence.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내용이 확인이 됐을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백보양보해서 이런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일부 보도는 마치 이제 막 체포하러 들어오니까 그때 막 그냥 그 김건희 여사가 왜 총 안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3,500명 가까이 경찰력이 동원돼서 오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사옹위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청년 경호원도 대한민국 그 청년이고 또 밖에 온 경찰도 대한민국 청년이 아니냐. 내가 나가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영어의 몸이 돼서 상당 기간 구속이 됐었었는데 그렇게 그 남편인 그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가니까 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에 북받친 상태에서 체포된 뒤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맥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총을 얘기를 하고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후 맥락 이런 어떤 수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률가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은 아닌 걸로 알지만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 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총을 사용할 수 없느냐라고 했는 거를 지시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을 네. 하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지난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서 총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거절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나겠지만 그런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경찰력이 한 300명 되고 3,000명이 넘게 오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경찰대 출신 그 마포갑에 있는 이지은 민주당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헬기 동원하고 드론 동원하고 장갑차 동원하고 안에 있는 경원이 한 300명 되니까 한 사람에 3명, 4명씩 해서 몇 명 이상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함락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뭘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그때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결과 내란과 관련되는 수사권은 어디 있느냐? 경찰에 있지 않느냐?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응하겠다라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법에 있지도 않은 공수처와 그리고 경찰의 그 특수본이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지지난주였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영장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영장 취소 사유가 공수처법에 따를 때 공수처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이 구속을 계속할 경우에는 항소심, 상고심, 나아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재심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취소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에서 영장 자체가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하는데 우리 술 먹고 경찰이 왔는데 거기에다 소란을 부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체포 구속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이 그 피의자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구속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란다 원칙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경찰을 때렸거나 했을 때 무죄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도 비슷한 겁니다. 결국 그 변호인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없는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은 불법이고 거기다가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01조 102조에 보면은 군사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시설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경호처장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경호를 하는 부대의 대장의 어떤 그 도장을 사실상 지금 위조했네 이런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을 그 지근거리에서 방어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영장에 따른 집행이 불법 집행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도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지금 그 법과 법이 지금 충돌하는 지역이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법원이 좀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김성훈 경호처장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뭐 총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물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김성훈 그 경호처장 실질적으로 그 차장이죠. 처장이 지금 옷을 벗은 상태고 공석이기 때문에 차장이 실질적인 어떤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부인하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일단 검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과연 서부지검 그 담당 검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입증했는지 소명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김 여사의 총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이 좀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상설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가동되고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제 이 김건희 특검 시작되는 겁니까?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네. 특검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명함에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임명 여부에 대한 그리고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 19번 이상 특검 그런 식으로 말은 특검이지만 그런 우리가 법률로 봤을 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 권력 분립에 의할 때의 어떤 그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말 경우에 따라서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검은 처분적 법률로서 사실상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행정 처분을 사실상 행정부가 하지 않고 무작정 계속 입법부가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 사이에 특검의 특검 사실은 검찰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을 없애버리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이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으니까 검찰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수처가 특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상설특검을 또 뒀습니다. 근데 상설특검법을 만든 지 10년이 넘었는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상설특검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수처가 있고 네.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그 외에도 무단한 특검법 하다가 이제는 그로 인한 것이 현실적으로 막히니까 다시 돌아서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오는데 아시다시피 상설특검에 대한 것도 이제 그 특검을 추천을 할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한 것은 대통령 내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상설 특검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임명할지 임명해야 특검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대선 국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상설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별특검법이다라고 쓰고 네. 이재명 대통령 지원법이라고 읽는 게 맞겠죠. 아시다시피 그 대선이나 이런 부분, 뭐 저는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 내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조기 대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백보양보해서 조기 대선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시계를 한 2년 반 정도 뒤로 돌리면은 그 당시에도 대선 한 6개월 전에 대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수사는 당분간 대선 국면에는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 과정에서는 검찰이 정치와 관련되는 수사는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대장동, 백현동 그 외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런 사건에 대한 것도 대선 과정에서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니까 이제는 대선 패배한 사람한테 대한 보복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 공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어떤 이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조기 대선이 생각이 되니까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뭐 그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명태균 특검법은 내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아마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60일 2달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 특검 열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여당의 어떤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매일매일 불러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얼굴에 먹칠하는 걸 하면은 그 선거가 공정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사실 실체적 진실을 밝혀하기 위한 특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전략적인 특검이다. 더불어서 한 가지 포인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박성재 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4명을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다 탄핵을 기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의 등에 대한 이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다는 건지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것이 특검법 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탄핵이나 조기 대선은 좀 차치하고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같은 주가 조작 의혹 같은 여러 가지 의혹은 좀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의혹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권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 다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도이체모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깊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그것이 이번 정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해서 그때도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못 내린 게 아니고 안 내렸죠. 그때도 불기소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해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번 정권에 그 부담이 되도록 일부러 했다고 볼 가능성이 늦췄다고 볼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늦추고 결정했는 것에 대해서 탄핵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치 을주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중문 장군에게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부토건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주가 조작이라 일부 있어 보이는 지금 정황이 나타났다는 네.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여의도 증권가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부지검 특수부 옛날로 치면은 대검 중수부 경제범죄수사단에 맡기면 됩니다. 특검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식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그 수사권에 충분히 맡기면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번에 그 박성재 그 중앙지검장이 탄핵으로부터 돌아오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 자리를 걸고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최상목 몸조심하길.
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게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하라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앵커님의 네. 정말 옛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몸 조심해, 밤길 조심해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소름이 돋겠죠, 일단. 섬뜩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협박죄 내지는 내란 선동죄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라는 네. 법적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470억이나 되는 여의도 민주당사를 뒤로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옆에 천막당사를 쳐놓고 천막당사 바로 앞에 길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정부 세종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지금 그 마은혁 부총리가 있지라고 말을 틀면서 마은혁 하면서 당신 지금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니까 몸조심해. 지금 국민이나 경찰 누구라도 지금 가서 체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합니까? 본인이 방탄복 입고 있으면은 옆에 경호처 직원들이 뭐라고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방탄복 입고 와서 본인이 체포해가지고 경찰에 넘기면 되지.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판례를 보면은 밤길 조심해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실형 선고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일부는 또 무죄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죄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검찰이 기소는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주대낮에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대행한테 내란 외환죄도 아니고 직무유기죄를 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법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헌법 82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소추는 당연히 수사도 안 되고 체포 구속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냐를 생각해 보면 네네. 이재명 대표가 좀 헌재 결정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강조를 하면서 내가 강조하니까 네. 꼭 좀 임명해 달라고 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밤길 조심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내가 아이고 만나고 싶어요 하니까 만나기 싫은데요 하니까 밤길 조심해라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네. 저는 법률가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맥락이 말 그대로 TPO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탄핵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아닙니까? 밤길 조심해 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니까 너 탄핵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 아니고 뭐냐라는 얘기를 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좀 지연이 되면서 좀 어쨌든 긴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 대행이 좀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온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오늘 이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좀 동시다발적으로 초강수를 두는 모습인데요. 좀 한 총리 탄핵 선고보다 앞서서 액션을 취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쇼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쇼다. 왜냐? 저는 월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내지 각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방송을 많이 합니다만 며칠 전에 검찰을 비롯해서 최재해 감사원장 4명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했는 것에 대해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민주당 패널에게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했더니만 전혀 당혹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었죠. 그렇죠. 탄핵이 안 될 것을 뻔히 알고 탄핵했다는 것에 대한 자백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탄핵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행정상 징계 처분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형사처분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도 다른 거는 그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을 따르지만 탄핵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따른 것은 탄핵 자체가 사실상 징계 처분을 넘어서 형사 처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검찰이 네.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서 다른 증거는 하나도 없이
언론 기사만 60개 붙여가지고 넣는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입증 책임은 피의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하면은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지금 검사는 어떻게 되죠? 옷 벗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 살인 사건 같은데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무죄 나오고 실질적인 범인이 발견되면 그 검사 그걸로 검사 인생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29명에 대한 줄탄핵에서 8대 0으로 지금까지 이번 탄핵에서 단 한 명도 인용된 사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권리는 있고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것이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 얼마나 마비됐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 혈세는 다 누가 내는 겁니까? 민주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 시점에서. 이제는 탄핵 열차 멈춰야죠. 멈춰야 하는. 멈춰야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치를 복원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잘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날 비상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만 이번 그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윤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직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직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나 했더니만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결국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87 헌법체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따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래서 설령 여당이 여소야대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어떤 공약을 해서 했는 부분은 따르도록 하는 것이 직선제의 뜻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은 나라고 하되 이렇게 할 만큼 실질적으로 말은 대통령제지만 의원 내각제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특히 탄핵한 이후에는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잠정정부의 수반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이재용을 만났지 않습니까? 경제 대통령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은 어떻게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했는데 각종 특검을 통해 가지고 특검이라는 거나 이런 것 말씀드렸지 처분적 법률 말은 법이지만 그건 행정처분입니다. 모든 행정처분을 사실상 의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의회의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헌법 파괴라는 것이 헌법 권영선 교수님 책 그리고 허영 교수님 책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자제하는 때에 거기에서 실질적인 국민들의 승복이 나오는 것인데 마치 이게 총칼 들고 휘두르는 건 아니지만 입법권을 들고 휘둘러서 사실상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만 군 수뇌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비롯해서 육군의 모든 그 장군들이 싹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 대행 체제에서 빨리 지금 선임 장관을 비롯한 군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가만히 있어. 대권이 있으니까 조만간 내가 가서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느냐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합니다만 최초에 어떻게 보면 12월 3일 때 무렵에는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야당의 지나친 입법 폭주, 예산 폭주 그리고 탄핵 폭주에 따르는 비판적 견해가 아닌가. 물론 여전히 탄핵에 대한 인용 견해가 높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칠 때 5% 7%밖에 안 됐고 YS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제 기억에 7.2%밖에 지지율이 안 됐습니다. 그럼 지지율 한 자리 됐다고 탄핵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1560만 넘는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아니면은 민주적 정당성은 전혀 없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관들이 무작정 탄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탄핵 절차에서 오히려 본질적인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탄핵 반대 단식 멈춰달라. 좀 극단적인 행동들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건 8일 석방 당시 법원과 지지자 등에게 감사를 표한 이후 12일 만이죠. 그렇습니다. 석방 후 첫 메시지가 뭘까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사실 석방되고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이른바 관저 정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도 아니면서 네. 대통령 행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오실 때 손을 흔들고 또 한 네. 135m 정도 걸어가면서 3번 정도 국민들한테 인사했는 이외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메시지가 사실 약간 저로서는 참 약간의 감동을 느꼈는데, 대통령의 탄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메시지에는 저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3월 1일절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전국에서 와서 그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130명 넘는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앞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나를 탄핵하지 못하도록 내 지지자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아니고, 탄핵 여부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름지기 리더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정말 20일 정도 단식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직접 글로 쓰면은 또 관저 정치네,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던지네, 그런 문제를 고려했는지 국민의힘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2명 있습니다. 한 분이 잘 아시는 인요한 국회의원이고, 한 분이 그 서명수 국회의원입니까? 강남의 국회의원인데, 2분을 보내서 건강도 체크할 겸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더불어서 인요한 의원이 이제 메시지를 그렇죠. 전달하셨죠. 직접 전달하셨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2분이 제가 알기로 분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었는데 했죠. 네. 그분들에 대한 위로 메시지도 던졌는 그런 점에서 아무런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더 중요하니까 그 단식을 끝내시라.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저도 유인물 뿌리고 네. 그 분신했던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 보내는 것은 대통령 지금 현재적으로 정지됐습니다만 자연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사실은 좀 더 결집해달라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번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아닌 지지자들을 위한 선별적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헌재 결정을 앞둔 여론을 좀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의 의중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해석하기에는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떤 결정이든 수용하겠다, 승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훈 변호사님은 그걸 어떻게 승복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고, 좀 뭔가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헌법재판과 관련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흠을 잡으려고 하면은, 좋게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지만, 또 나쁘게 보면은 승복한다고 했더니만 진짜로 한다고 했느냐,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리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석동현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한 반면에 또 윤곽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론과 이유를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승복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스님들이 입는 옷도 승복입니다만 네. 승복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받아들여서 따른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이고 네. 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백하다. 자복하다, 네. 죄를 인정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백하라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이 아니다. 이것은 적법 절차에 따르는 비상계엄이고 그것은 대통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권의 행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할 수가 있습니까?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1심도 사법부가 판단 아닙니까? 그거에 공선법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는데 그거 인정하고 자백하고 자복하고 승복하고 항소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그렇게 압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지만 당신은 해. 이런 태도는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혼란 속에서 어제였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대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핵 선고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분열이 너무 극심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이 국민의 분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본질적인 문제겠죠. 네. 우리가 특히 대법원 사건에 가면은 변호사님 우리 사건 언제 나와요? 하면은 특히 대법원 사건이나 헌법재판소 사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압니다. 우리가 도저히 1심, 2심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특히 1심, 2심은 변론 종결하면 선고기일을 뭐 한 달 뒤로건 보통 1심은 뭐 3주 내지 한 달. 근데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보통 한 2달 내지 3달 정도 뒤로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고되기 직전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법률가의 실무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왜 판결이 빨리 성립되지 않느냐? 그것은 판사님들끼리 합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렇게 이번에도 보시는군요. 비슷한 거죠. 네. 왜 그러냐?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영배 재판관의 초시계 재판. 제가 한 20년 정도 변호사를 했습니다만 증인신문할 때 초시계 갖다 놓고 5초, 4초, 3초, 땡, 벌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분만 재판장님 좀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no.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탄핵 재판을 KTX급으로 그냥 신속하게 그냥 훅 지나가 버린 다음에 변론 종결하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도중에 설상가상으로 7만 페이지 수사 기록을 왔는데 그 수사 기록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 법원에 가 있는 기록이 이렇게 왔는데 담당 재판부는 이거 관할 없는 데서 수사를 했네? 라고 하면서 영장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관할 없는 데서 수사를 했는 그 기록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변론하지 아니하고 항변에 대한 어떤 공방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내부적으로 아니 탄핵은 형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 그냥 해가지고 증거로 써가지고 탄핵해도 돼 라고 보는 그런 철학을 가진 헌법재판관님들과 아니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박 대통령 때와 달리 2020년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특히 검찰 조서 같은 경우에도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을 한낱 형사 피고인보다 증거에 대한 증거보다 엄격하지 아니한 증거로 해서 파면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이 저는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원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3월 17일까지 다른 건 하나도 안 한다 했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러다 나라 큰일 나겠네 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것을 미리 하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 자체가 선입 선출 원칙, 한마디로 먼저 접수된 것을 먼저 결정한다. 선종 선출 원칙, 선결 원칙. 뭐냐면 먼저 변론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는 이런 원칙을 다 깨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관 재판장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만 이 40년 동안 쌓아온 금자탑 같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레거시, 그런 위대한 유산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정말 과속 스캔들로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결국 선고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역사에서 이런 부분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탄핵 소추 87일 만이고요. 변론 종결 33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한 총리의 이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현재가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이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이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좀 뭔가 가늠자가 될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늠자가 될까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에 한 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저 또한 이게 거의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거의 90% 정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을 먼저 선고하면은 윤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의 적법성, 적헌성, 헌법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거를 미리 선고하면 그거는 미리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 총리의 판결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을 미리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1시에 선고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떼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은 결국 법률가라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뭐냐? 네.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각하하면 뭐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면은 그 소송 요건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주석서에 따를 경우에는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은 원직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로 의결해야 된다라고 그냥 마치 성경으로 말하면 십계명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인의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한다 하더라도 총리니까 총리의 직 과반으로 탄핵한다라고 하면서 탄핵 열차를 출발시켜버린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쟁점을 다투니까 이게 본안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하면은 그 적법성을 통과해야 실체 5가지 판단을 하는데, 실체에 관한 판단 중에 가장 큰 것이 내란죄의 위법성 여부이고 한데, 그걸 판단해버리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은 본함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단을 가진다고 하면은 먼저 선고할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본안의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심판에 부의하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안에 관한 판단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예단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먼저 어떻게 보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 훨씬 강하다. 다만 제 의견이,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군항총리도 합의해오지 않으면 임명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맥락을 봤을 때는 저는 본안에 판단하기 이전에 각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병위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수요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뭐 혹자는 같은 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고요. 그렇죠. 사법 슈퍼 위크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판단, 수요일 서울고등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 판단, 네. 경우에 따라서는 금요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기각이나 각하시켜서 직무대행으로 복귀시킨다고 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4월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전부터 했는데 왜냐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시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옛날에 주미대사 또 우리나라 한미 FTA 할 때 한국 그 대표를 비롯해서 트럼프 측과도 직접 교류할 만큼 외교, 안보, 통상에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네. 아마 미국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도 아주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숨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는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도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3월 말보다는 4월로 넘어가되 4월 18일 이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이정미 재판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영배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 그 전 어느 때쯤인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이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4곳이 지난 17일부터 3일간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5%로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런 응답률의 변화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야권이 오히려 결집,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는 오히려 여권이 많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듯이 이제는 석방되고 나니까 뭐 지난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다 모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총동원령을 내렸듯이 어떻게 보면 야권이 그 결집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야권의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되는 그 의견이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거의 변론 종결 전이면 모르겠는데 변론 종결된 이후 사유는 실질적으로 그 판결을 선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라고 보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지금 여론전을 강하게 펼치는 과정에서 지금 저 또한 최근 여론 흐름을 보면은 특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의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썩 올라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과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뭐 반드시 어떤 상충 관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놀랐던 건 분명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있는 것은 아마 저 또한 느끼고 많은 국민들이 많이 느끼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다라고 할 만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자각 이런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론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뭐 이유를 설명하기엔 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런데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진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